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닙니다. 의료 미용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레이저옵텍의 2025년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기술 전략, 그리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흥미롭고 전략적인 시선으로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까지 레이저옵텍은 의미 있는 기술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로의 신사옥 이전을 완료하며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분리하였고 R&D 집중력과 양산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영업 접점과 접근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확장이 아닌 전략적 이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발맞춰 신제품 피콜로 프리미엄 S가 출시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존의 피콜로 프리미엄 대비 진피층의 리주비네이션, 즉 재생과 탄력 효과가 향상되었으며 미용과 치료 경계를 넘나드는 고급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형 기기 팔라스 프리미엄의 판매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확대와 현지 네트워크 강화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실적 면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일정 지연 등으로 출하가 늦춰지며 매출 및 영업이익에 부담이 발생했고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도 있었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의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는 전략은 더욱 선명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리미엄 미용 장비 스컬피오, 다른 하나는 589나노미터 고체 라만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바스큐라 589입니다. 스컬피오는 피부 리프팅과 탄력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부가 장비입니다. 특히 시술과 동시에 소모품 수요가 따라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반복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 성과가 큽니다. 더 흥미로운 기술은 바스큐라 589입니다. 이 장비는 기존의 액체형 펄스 다이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는 고체형 혈관 치료 레이저입니다. 기존 치료에서 흔히 겪었던 통증, 멍, 유지관리 어려움 등을 줄이면서도 혈관종, 화염상 모반, 안면홍조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응할 수 있어 의료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허가는 연내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 FDA 인증도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레이저옵텍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첫 고체형 라만 장비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하나가 아니라 레이저옵텍의 기술 깊이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콜로 프리미엄 S는 LIOB, 즉 레이저 유도 광파괴 현상을 활용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자극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보다 더욱 정밀하고 깊이 있는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바스큐라 589는 라만 변환 과정을 통해 엔디아그 펌프 레이저가 KGW 결정에서 589나노미터 파장으로 변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 595나노미터 펄스다이 대비 출력 안정성과 유지보수 효율이 높습니다. 열축적 현상이 줄어들어 시술 시 부작용 우려도 낮아지고 특히 피부색이 진한 동양인에게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이 주는 시사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실적 부진이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제품 출하와 인허가 완료 시점이 겹치면 실적 반등 가능성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제품 포트폴리오가 명확하게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스컬피오로 반복 수익을 창출하고 바스큐라 589로 고가 치료 장비 시장을 정조준하는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장기 성장성을 모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법인 중심의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이르는 지역별 유통망을 재정비하고 있고 현지 대응 조직도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인허가 일정,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출 성과와 현지 반응에 따라 큰 폭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라만 기반 고체 레이저 상용화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시장 반응에 따라 기술적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옵텍은 지금 기술, 시장, 조직 모두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회사의 기술이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 만약 통한다면 지금 이 기업은 단순한 중소형 의료기기 회사를 넘어선 새로운 주도주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옵텍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혈관성 질환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기기인 KGW 라만 레이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개념과 기술 용어를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며 전 세계 기업들과의 기술 비교, 해외 기업의 주식 흐름, 주요 대학들의 연구 동향,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옵텍의 주가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도 의료기기 투자 전문가처럼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혈관성 질환은 말 그대로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이상해지거나 부풀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작은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보이는 주사 또는 정맥류 같은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질환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치료용 레이저입니다. 기존 치료용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디아그 레이저이고 또 하나는 PDL, 즉 펄스 다이 레이저입니다. 엔디아그 레이저는 1064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빛을 내며 깊은 혈관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엔디아그 레이저를 532나노미터로 주파수 변환시켜서 표피에 가까운 혈관을 치료하는 데도 쓰입니다. PDL은 595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해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존 기술은 단점도 많습니다. 엔디아그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만 표면에 열이 많이 쌓여 열렌즈 현상, 즉 열로 인해 빛이 퍼지는 문제가 있고 PDL은 치료 효과는 있지만 장비가 고가이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차별화된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KGW 라만 레이저입니다. 이 기술은 532나노미터 파장의 엔디아그 레이저를 KGW 결정이라는 특수한 광학 재료에 쏘아주면 라만 산란이라는 광학 현상을 통해 589나노미터의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589나노미터는 실제로 혈관 치료에 가장 적합한 파장 중 하나로 피부 속에 있는 혈색소에 잘 흡수되며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낮추는 이상적인 파장입니다. KGW 결정은 라만 효과가 잘 일어나는 결정으로 엔디아그 펄스를 여러 번 묶어서 내보내는 펄스 다발 묶음, 즉 버스트 모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면 열이 누적되지 않고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엔디아그나 PDL 레이저가 갖는 단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거의 없고 레이저 옵텍이 이 기술을 의료기기로 개발한다면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시장의 룰을 바꾸는 기술,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큐테라, 이스라엘의 루메니스, 미국의 캔델러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의료용 피부 레이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각자 엔디아그, IPL, PDL 기반 장비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큐테라는 최근 몇 년간 기술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피부 분석 장비를 출시하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루메니스는 IPL이라는 강한 빛을 이용한 기술로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IPO 상장을 추진 중이라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캔델러는 특히 V빔이라는 PDL 장비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고 있지만 PDL 기술의 노후화로 인해 최근에는 KGW 같은 신기술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 도입과 시장의 반응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 출시되고 병원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하고 기존 기술에 머무르면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KGW 라만 레이저는 큐테라, 루메니스, 캔델러와 같은 기업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레이저 옵텍이 이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이들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는 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학계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그리고 한국광기술원 등이 엔디아그 기반의 고출력 레이저, 펄스 형상 제어, 라만 시프트 현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트 모드 방식의 Q 스위치트 레이저가 열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MIT, 스탠퍼드, 독일의 맥스 플랭크 인스터투트, 프랑스의 CNRS 등에서 KGW 결정의 열 특성, 라만 산란 효율, LIDT 즉 레이저 손상 임계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칭화대와 베이징대에서도 KGW 결정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은 레이저 옵텍만의 상상 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학문적으로도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올라타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부 치료용 레이저 시장은 매년 8에서 10%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침습적, 즉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개인 피부 클리닉, 메디컬 스파가 급증하면서 고성능 레이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디아그와 PDL 장비는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유지비가 비싸고 고장이 잦다는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KGW 라만 레이저가 대체 기술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595나노미터보다 589나노미터 파장이 혈관 치료에 더 적합하다는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면서 병원과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레이저옵텍의 현재 주가는 여타 의료기기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과 시장 반응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KGW 라만 레이저는 단순히 제품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기술 정체성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제품이 완성되고 병원 도입 사례가 발생하며 국내 식약처 인증과 더불어 유럽시, 미국 FDA 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는 매출 확대뿐 아니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수출국 확대,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레이저옵텍의 주가는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외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던 589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 시장을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연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